안녕하세요. 연애코치랩의 연애코치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이 순간 어쩌면 여러분은 옆에 잠든 그 사람의 핸드폰을 보면서 이걸 열어봐야 하나 말아야 하나? 심장이 터질 것 같은 불안감을 느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이미 봐버렸고 그 안에 배신감 넘치는 메시지들 때문에 밤새 잠 못 이루고 이 영상을 켰을지도 모르죠. 내 남자가 변했습니다. 나를 대하는 눈빛이 식었고 말투가 차가워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치기 일보 직전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 바람 피우는 거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에게서 졸업하고 싶은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오늘 영상의 핵심부터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남자가 나를 잃을까봐 불안하게 만드는 법, 그 남자의 바람기를 잡는 법. 그건 여러분이 그 남자 없이도 완벽하게 행복해지는 겁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너무 싱겁다고요? 이게 전부입니다. 오늘 저는 왜 이것이 유일한 해답인지,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아주 현실적이고 때로는 조금 아프게 이야기해 드릴 겁니다. 우리는 사랑에 빠지면, 특히 그 관계가 오래되면 이상한 착각을 합니다. 이 사람이 내 인생의 전부라는 착각이죠. 그래서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에 내 모든 감정이 롤러코스터를 탑니다. 그가 나에게 다정하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고, 그가 나에게 무심하면 지옥에 떨어진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비극이 시작됩니다. 특히 상대방의 마음이 식었다는 증거 혹은 다른 이성이 생겼다는 증거를 발견했을 때 우리의 첫 번째 반응은 확인입니다. 핸드폰을 뒤지고 SNS를 염탐하고 누구와 있는지 계속 묻습니다. 우리는 이걸 관계를 지키기 위한 노력이라고 포장하지만 이건 사실 두려움의 발로입니다. 이건 마치 아주 비싼 돈을 주고 들어온 고급 뷔페에서 내 앞에 있는 저 스테이크 접시를 누가 훔쳐갈까봐 다른 맛있는 음식들은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것만 노려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뷔페 시간이 끝날 때 나는 스테이크 하나 제대로 못 먹고 다른 음식도 못 먹고 배는 쫄쫄 굶은 채 화만 나게 되는 겁니다. 내 인생이라는 뷔페에 차려진 수많은 행복의 가능성, 내 커리어, 내 친구들, 내 건강, 내 아름다움을 내팽개치고 오직 저 남자라는 스테이크 접시만 지키려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탐정이 되고 감시자가 되는 순간 관계의 권력은 완벽하게 그 남자에게 넘어갑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매력적인 연인이 아니라 간수가 됩니다. 어떤 남자가 간수에게 매력을 느끼겠습니까? 그는 여러분을 볼 때마다 사랑이 아닌 압박을 느낍니다. 그러면 그는 더더욱 도망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이 핸드폰을 뒤지면 뒤질수록 그는 더 교묘하게 숨기는 방법을 배울 뿐입니다. 그래서 이 공포에서 벗어나려면 우리는 이 게임의 판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남편의 키가 175cm고 내 키가 165cm라고 해봅시다. 내가 남편보다 커지고 싶을 때 우리는 보통 당신 키 좀 줄여? 라고 소리칩니다. 나보다 작아져? 나만 봐? 라고 외칩니다. 이게 우리가 하는 실수입니다. 상대방은 절대 스스로 작아지지 않습니다.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내가 180cm가 되면 됩니다. 내가 압도적으로 커지면 그는 자연스럽게 나보다 작은 사람이 됩니다. 즉 남편에게 바람 피우지 마, 나만 봐 라고 요구하며 그의 가치를 깎아내릴 게 아니라 내 가치를 압도적으로 높여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코칭했던 한 분이 생각납니다. 편의상 수진 씨라고 부르겠습니다. 수진 씨는 결혼 10년 차였고 남편은 흔히 말하는 잘 나가는 사업가였습니다. 수진 씨는 남편 뒷바라지와 육아에 전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됐습니다. 수진 씨는 처음엔 울고불고 매달렸습니다.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나한테 이럴 수 있어? 하지만 남편은 미안해하면서도 관계를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수진 씨에게 아주 뜻밖의 처방을 내렸습니다. 지금 당장 남편과의 관계 개선 노력을 모두 중단하세요. 대신 결혼 전에 그토록 하고 싶어 했던 그 꽃집 지금 당장 알아보세요. 수진 씨는 처음엔 황당해했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를 따랐습니다. 작은 가게를 얻어 꽃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수진 씨는 꽃에 미쳤습니다. 새벽 시장에 가고 플로리스트 자격증을 따고 SNS에 자기 작품을 올렸습니다. 삶에 자기 것이 생기니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남편에게 언제 들어오냐고 하던 전화가 뚝 끊겼습니다. 남편이 늦게 들어오면 아 다행이다. 나 오늘 배울 거 많은데? 이렇게 된 겁니다. 상황은 역전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먼저 묻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왜 전화 안 했어?
주말에 가게 나가? 그 SNS에 같이 사진 찍은 남자는 누구야? 남편은 불안해졌습니다. 자신의 통제권 안에 있던 아내가 자신 없이도 너무나 행복하고 빛나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아내라는 스테이크 접시를 내가 안 먹는 동안 다른 사람들이 줄을 서서 탐내고 있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의 매력은 단순히 외모 관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살이 쪘다면 빼고 스스로를 가꾸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명력입니다. 무언가에 열중하고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하고 그 안에서 성취감을 느끼는 사람. 그 사람에게서는 빛이 납니다. 남자는 본능적으로 그 빛을 줬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항변할 겁니다. 코치님, 저는 지금 너무 힘들어요. 우울증 약을 먹고 있고 공황장애 때문에 숨도 못 쉬겠어요. 당장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내 삶의 빛을 찾으라는 말인가요? 그런 힘든 시기에 나를 위로해주지는 못할 망정. 바람을 피운 그 인간이 나쁜 놈 아닌가요? 맞습니다. 100번 1000번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프고 힘든 건 절대 여러분 탓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연애 코치랩에 모였습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윤리 시간이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냉정하게 현실을 봅시다. 여러분이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힘들어한다는 것은 여러분의 멘탈이 지금 유리 상태라는 뜻입니다. 비바람을 막아줄 힘이 없는 상태입니다. 관계는 두 개의 기둥이 지붕을 받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한쪽 기둥이 썩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비록 그 이유가 내 잘못이 아닐지라도 폭풍우 때문일지라도 기둥이 무너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반대쪽 기둥 그 남자의 2배로 힘을 내서 버텨줘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남자들은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강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같이 무너지는 기둥을 보고 이 집은 망했다고 생각하며 밖으로 뛰쳐나갈 궁리를 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너무 잔인하게 들리죠? 하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내가 아프고 힘들 때 나를 버리고 바람을 피웠다. 그것은 그 남자가 여러분보다 더 유리 멘탈이라는 증거입니다. 내가 흔들릴 때 나를 잡아줄 강인함이 없는 그저 자기 안위만 챙기는 약한 남자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런 유리 멘탈 남자를 데리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두 번째 처방이 나갑니다. 그것은 바로 강철 멘탈을 장착하는 겁니다. 아까 수진 씨가 꽃집을 차린 것은 단순히 질투 유발 작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경제적, 정서적 독립을 향한 첫걸음이었습니다. 즉, 유리 멘탈에서 강철 멘탈로 스스로를 재건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강철 멘탈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가 나를 떠나도 나는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확신입니다. 이 확신은 그냥 나는 혼자 살 수 있어? 라고 주문을 외운다고 생기는 게 아닙니다. 현실적인 기반이 필요합니다. 나 혼자 먹고 살 수 있는 일이 있어야 하고, 나를 지지해주는 친구들이 있어야 하고, 내가 몰두할 수 있는 취미나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강철 멘탈을 갖추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남편의 외도를 발견했을 때 이전에는 제발 나를 떠나지 마 라며 매달렸다면 강철 멘탈을 가진 여성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그런 선택을 했다니 정말 실망스럽다. 나는 나에게 상처를 주는 관계를 유지할 생각이 없다. 나에게 시간을 줘. 이 관계를 지속할지 아니면 여기서 끝날지 내가 결정하겠다. 이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전자는 을의 애원이고 후자는 갑의 통보입니다. 남자는 본능적으로 갑에게 복종합니다. 자신을 버릴 수도 있는 힘을 가진 여자에게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들은 나 없으면 못 사는 여자는 함부로 대하지만 나 없이도 잘 사는 여자는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어떤 분들은 남자의 본능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남자는 원래 여자가 유혹하면 거절 못하는 동물이라면서요? 이런 말들로 남자의 외도를 합리화하기도 합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남자가 유혹에 약한 것은 사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남자가 그런 것은 아니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면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가 왜 다른 여자의 유혹에 넘어갔느냐는 겁니다. 남자는 인정과 존경을 먹고 사는 존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아내가 나를 간수처럼 감시하고 무능력자처럼 무시하고 ATM 기기처럼 취급하면 그는 밖에서 자신을 영웅으로 봐주고 최고라고 말해주는 아주 사소한 유혹에도 쉽게 넘어갑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남편을 무조건 왕처럼 떠받들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그건 하녀가 되는 길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에게 인위적인 존경을 퍼붓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반대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스스로를 존경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의 삶을 멋지게 가꾸고 스스로를 귀하게 대접하면 그 모습 자체가 남자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줍니다. 아, 이 여자는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귀한 여자구나. 제가 아는 한 분은 남편이 바람을 피운 것 같자 싸움을 거는 대신 자기 개발에 몰두했습니다. 대학원에 진학하고 운동을 시작해서 바디 프로필을 찍었습니다. 남편에게 나 이렇게 멋진 여자야? 그러니까 나한테 잘해라고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기 길을 갔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아내의 책상에 놓인 대학원 성적표와 핸드폰 배경화면에 있는 멋진 바디 프로필 사진을 보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그날 밤 아내에게 몇 년 만에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내가 정말 귀한 사람을 못 알아봤다고요? 아내는 그 남자를 받아줄지 말지 여전히 고민 중입니다. 이 여육 이 주도권? 이게 바로 강철 멘탈에서 나옵니다. 정리해봅시다. 남자가 나를 잃을까 불안하게 만들고 싶습니까? 첫째, 그 남자의 핸드폰을 보는 대신 여러분의 인생 계획표를 들여다보십시오. 그를 감시하는 에너지를 여러분 자신을 성장시키는 데 쓰십시오. 그가 어디서 무얼 하든 신경 쓰지 않을 만큼 여러분의 삶을 더 흥미진진한 이벤트로 가득 채우십시오. 둘째, 유리 멘탈을 버리고 강철 멘탈을 만드십시오. 경제적이든 정서적이든 그 남자 없이 홀로 설 수 있는 힘을 기르십시오. 이것은 이혼을 준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언제든 이혼 따위는 할 수 있을 만큼 강해지라는 말입니다. 그 힘이 오히려 관계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17분 지점경. 이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당장 그를 의심하고 원망하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국 나를 갉아먹고 관계를 파괴하는 독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저 바람피운 남편에게 사과받고 굴복시키는 것이 목표입니까? 아니면 이 관계의 주도권을 되찾고 그가 진심으로 나를 존경하고 갈망하게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까? 후자라면 여러분은 오늘부터 다른 길을 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뷔페에서 그 스테이크 접시 하나에 더 이상 연연하지 마십시오. 세상에는 스테이크 말고도 맛있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이 랍스터도 먹고 캐비어도 먹고 달콤한 디저트도 즐기면서 여러분의 접시를 화려하게 채우고 있으면 그 스테이크는 알아서 여러분 식탁에 올라오고 싶어 안달이 날 겁니다. 혹은 그 스테이크가 상했다는 걸 알게 되면 미련 없이 그 접시를 치워버리고 새로운 메인 요리를 즐길 수 있는 힘을 갖게 될 겁니다. 이것이 연애 코치랩이 여러분에게 드리는 진정한 관계 역전의 솔루션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궁금합니다. 이 관계의 주도권을 되찾기 위해 여러분은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혹은 어떤 점이 가장 힘드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세요. 저도 함께 읽고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빛나는 삶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연애 코치랩이었습니다.